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결혼한 지 한 달이 된 따끈따끈한 신혼입니다. 아직도 서로를 배우자라고 부르는 게 어색할 만큼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어요. 얼마 전 남편과 함께 시댁에 인사차 다녀왔습니다. 신혼이라 평범한 방문이었고 어른들께 인사드리고 간단한 식사나 하다 오겠거니 했죠.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갑작스럽게 시부모님께서 저희에게 보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겁니다. 보험이라 해서 처음엔 시부모님이 어떤 상품을 드셨고 보장 내용이 어떻고 하는 평범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의 보험료를 앞으로는 저희 부부가 매달 부담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보니 정말 진지하시더군요. 너무 갑작스럽고 납득하기 힘든 이야기라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도 얼떨떨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희는 곧장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정중하게, 그리고 시동생에게도 확실히 이야기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시부모님 보험료까지 부담할 형편은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 서로 선을 정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분들이 저희 반응에 마치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눈빛을 보내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당연하다는 듯 하실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시부모님도 시동생도 정말 저희에게 이런 요구를 하면서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연하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시니 사람이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건가 싶기도 하고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가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통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저희 신혼집은 수도권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전셋집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대출 없이 마련했는데 어떻게 가능했냐면 이렇게 자금을 모았습니다. 우선 신랑 쪽에서는 시부모님이 3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고 신랑 개인이 모은 돈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제 개인 저축으로 1억 원을 준비했고 친정에서 2억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총 3억 7천만 원의 전세 자금이 필요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빚 없이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3천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처음에는 저희도 조금 망설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지금 도와드리면 결혼하고 나서도 자꾸 손 벌리게 될 수 있으니 주고받지 말자고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말씀을 존중해서 처음엔 시부모님의 3천만 원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남편과도 충분히 상의했고요. 그런데 결국 시댁에서 계속 그 돈은 지원이라며 강조하시고 어차피 줄 생각이 있었던 돈이라며 굳이 받으라고 하시니 저희도 더는 거절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친정은 흔히 말하는 중산층 이상 되는 가정입니다. 금전적으로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저도 어릴 때부터 부족함 없이 자라왔습니다.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그런 환경보다는 사람을 더 봤습니다. 남편의 성격, 가치관,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의 공정함에 대한 공감이 컸기 때문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실제로 남편도 결혼 전부터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서로 집안에 공평하게 하자. 어느 한쪽만 치우치면 갈등 생긴다. 저도 적극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신랑과는 결혼 초기에 서로 약속했어요. 시댁이든 친정이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도울 일이 생기면 가능한 선에서 균형 있게 돕자고요. 그런데 말이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시댁이 어려우면 상황이 되면 도와야지. 그렇게 생각했죠. 어른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자식으로서 그걸 외면할 순 없지 않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남편이 왜 그렇게 확실하게 선 긋자고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동안의 경험에서 시댁이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이나 태도가 도움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권리처럼 다가올 때가 많았던 거예요. 남편은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보다 더 선을 명확하게 그으려 했던 것이고요. 솔직히 이번 보험료 사건 이후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한 달 됐을 뿐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 요구받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흘러갈까 걱정이 앞섭니다. 시부모님은 겉보기에는 점잖고 말씀이 많지 않으신 편이지만 실제로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라는 걸 결혼 준비를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말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우리는 간섭 안 한다. 하시면서도 막상 저희가 뭔가 결정을 하면 그걸 존중하기보다는 꼭 한 번씩 반대를 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일이 바로 신혼집 문제였습니다.
결혼 전 저희 부부는 수도권에 있는 전세 3억 5천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로 신혼집을 정했습니다. 요즘 집값을 생각하면 그리 특별하거나 과한 선택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대출 없이 가능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으신 시아버지께서 굉장히 언짢아 하셨습니다. 처음엔 별 말씀 없으시더니 결국 터지듯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무슨 신혼부부가 그렇게 비싼 주상복합에 들어가나? 우리 집은 지금까지도 23평 빌라 전세 1억 5천짜리에서 넷이 살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 너희도 그냥 그 정도면 충분하지 뭘 그렇게 과하게 하냐? 그 말을 들으면서 머리가 띵했어요. 처음엔 그게 진심이신지 몰랐거든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기준이 아니라 본인들 기준으로 모든 걸 재단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리 신혼이라고 해도 집을 너무 크거나 호화롭게 꾸미는 게 아니라면 응원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저희는 신랑이 모은 4천만 원과 제가 모은 돈 1억, 그리고 친정에서 지원해 주신 2억, 마지막으로 시댁에서 약속하신 3천만 원을 합쳐 전세자금 3억 7천만 원을 마련했고 그렇게 해서 대출 없이 들어갈 수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우리가 준 3천만 원이 아깝다. 그 돈까지 보태서 비싼 아파트에 들어가야 했냐. 그냥 그 돈만 가지고 빌라 전세 들어가서 검소하게 시작하면 되지 않냐며 불편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주상복합이 탐탁지 않다는 표현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것도 제가 다 듣는 자리에서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건 저희 부모님이 집값을 보태주신 것에 대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셨다는 점입니다. 여자 쪽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고 살아야지,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거의 훈계조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선 그저 부모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걸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것이었고 양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신랑도 저도 다 상의한 결정이었는데 시댁에선 그걸 창피한 일처럼 여기는 게 참 이상하고 불편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파트에서만 살아왔고 주택가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주택이나 빌라가 나쁘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주변 환경이나 생활 인프라, 방음, 보안, 관리의 측면에서 저는 아파트가 익숙했고 그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그런 점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으시고 단지 우리 기준에선 과하다, 부모 도움받는 건 보기 안 좋다는 그 하나의 시각으로만 모든 걸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때 신랑이 다행히 중간에서 단호하게 정리해줬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판단한 거예요. 부모님 생각도 존중하지만 저희 부부는 저희 기준대로 결정했어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날 이후로도 기회만 나면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디 살고 있냐? 관리비 많이 나올 텐데 괜찮냐? 부모 도움 계속 받을 거냐 등등. 듣는 저로서는 점점 불편함이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시댁 어른들의 보수적인 사고방식이라 생각하고 넘기려 했어요. 신랑을 사랑하고 그 가족도 내 가족이라 생각하니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저도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시댁 행사 챙기고 명절 때는 음식 준비도 같이 하고 어색하지 않게 웃으며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제 마음을 마주해주는 사람은 신랑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진심보다 우리 기준을 앞세우고 계셨고 제가 노력하는 만큼 점수를 얻기는커녕 계속 시험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분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저 자신을 맞추려고 애쓰지 않기로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가정, 그 중심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무시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걸 배운 거죠.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 잠시 친정에 먼저 들렀다가 그 다음 주에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결혼 준비와 신혼여행으로 정신없이 바빴던 만큼 시댁에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서 최대한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빈손으로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신혼여행지에서 부모님과 시동생 생각하며 챙긴 선물, 집에서 따로 준비한 고기며 과일까지 정말 바리바리 싸들고 갔습니다. 고기 한 팩, 과일 한 상자도 아무 의미 없이 가져간 건 아니었어요. 그저 감사하다는 마음, 잘 부탁드린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다행히 시부모님은 저희가 들고 간 것들을 보시고는 꽤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챙겨와도 되는데 하시면서도 웃음 띤 얼굴로 하나하나 살펴보시는 모습에 저도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신랑도 옆에서 시부모님 반응에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요. 그날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담소를 나누던 중 분위기가 조금 바뀌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우리가 이제 나이도 있고
더는 오래 일하기도 어렵고 니네도 결혼했으니 한 집 살림 아닌가. 그러면서 덧붙이시길 시어머니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이 한 달에 10만 원 조금 넘게 나오는데 그 보험료를 앞으로는 저희가 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은 시동생은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힘들다는 거였고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문이 막혔고 신랑도 살짝 눈치를 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론 부모님 입장에서 보험 하나쯤 자식들이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시동생이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긴 했지만 시동생은 본인이 사고 싶은 건 다 사며 살고 있었거든요. 자가용도 벌써 구입했고 게임용 고사양 PC에 옷도 전부 신상으로 갖춰 입고 다녔습니다. SNS를 보면 여기저기 카페며 식당이며 다니는 게 일상이더군요. 물론 본인 돈이니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정작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님 보험료는 형 부부가 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게 저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면서도 저희는 정말 조심스럽게 최대한 간소하게 했습니다. 예단이며 예물, 전통적인 형식은 많이 생략했지만 정중하게 현금으로 예단비를 따로 드렸고 신혼집도 대출 없이 마련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넉넉해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아이도 낳고 키워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당연히 둘이 맞벌이하면서 돈을 모아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라고 여유가 넘쳐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날 이후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겉으로는 밝게 웃고 네 생각해볼게요 했지만 돌아오는 차 안에서 신랑에게 털어놓았어요. 당신 부모님이 왜 갑자기 보험료 이야기를 꺼내시는지 모르겠어. 우리 신혼집 보시고 자존심 상하셔서 그러시는 건가? 신랑도 뭔가 눈치챘는지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부모님은 우리 일에 간섭 안 하실 거야 라고 했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그런 말씀을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하게 하시니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월 10만 원 큰 돈 아닙니다. 식비 조금만 줄이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느낀 불편함은 금액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다음에는 시동생 휴대폰 요금, 시부모님 건강검진비, 병원비, 혹은 생활비까지 우리에게 당연하듯 요청하진 않을까? 부모님의 자존심이라는 게 사실은 며느리 쪽 집에서 도와주는 건 창피하고 자기 자식이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는 논리라면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더 많은 부담을 우리에게 돌리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내가 형편되는 만큼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형편되는 만큼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버리는 순간 그건 더 이상 가족 간의 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담이고 압박이고 결국엔 갈등으로 번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생각들이 며칠째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신랑과도 제대로 대화해봐야 할 것 같고 시부모님께도 단호하게 선 긋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 처음 친정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만 해도 양가의 균형을 맞추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이후로는 괜히 뭘 사가면 또 시댁과 비교될까봐 저희 부부는 의도적으로 거의 빈손으로 친정에 갔습니다. 사실 친정 부모님은 늘 환하게 웃으며 왔다 가는 게 선물이지 뭘 또 챙겨오냐 하시지만 저희 마음은 복잡했어요. 괜히 시댁에서 친정엔 잘하면서라는 말이 나올까 봐 조심스러웠던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조심조심 빈손으로 갔는데도 엄마는 저희를 위해 각종 건강식품을 한가득 준비해놓고 계셨습니다. 이건 오메가3야. 이건 관절에 좋은 거야. 신랑도 같이 챙겨 먹어. 하시면서요. 저는 그런 엄마 마음이 고맙고 짠해서 괜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우리 친정은 챙겨주기만 하는데 우리는 뭘 드리고 있지? 시댁 눈치 보느라 뭘 가져오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이런 상황 자체가 너무 비교가 되어버리니까 더 속상하고 미안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게는 또 다른 숙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일주일에 2번은 전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주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내가 먼저 안부 전화해줘야지. 그래야 정이 들지 않겠니? 그 말씀이 맞는 말인 건 알지만 저는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전화를 드리면 할 말이 없거든요. 정말 10번 정도 전화드렸는데 그중 9번은 여기저기 아프다. 요즘 밥맛이 없다. 허리가 쑤신다 같은 말씀뿐이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면 마음이 괜히 축축 처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더 챙겨야 하나? 하는 부담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냥 안부 전화인데도 통화 후에는 마음이 참 지쳐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부모님 보험료 얘기가 툭 던져졌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 들어있는 보험이 있는데 이제 나이도 들고 일도 못하니
그 보험료를 우리가 대신 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당황했고 말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다행히 신랑이 먼저 나섰습니다. 시부모님 말씀 끝나기도 전에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보험료 우리가 왜 내요? 저희는 못 내요. 그리고는 그날 신랑이 바로 시댁을 빠져나오자고 했습니다. 저도 얼떨결에 따라 나왔는데 차를 타고 오는 내내 말이 없던 신랑이 조심스레 저에게 말하더군요. 미안해, 이런 소리 너한테 듣게 해서. 난 내가 이런 일 겪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말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 신랑이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반응하는 것도 처음 봤고 그만큼 그간 쌓인 게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말은 못해도 신랑도 속으로 얼마나 버겁고 억울했을지 그게 느껴져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신랑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어머니 보험료 그냥 우리가 내드리면 안 될까? 신랑은 눈빛 하나 바꾸지 않고 말하더라고요. 안 돼. 시작하면 끝이 없어져. 난 안 할래.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걸음 물러서며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시어머니 보험료 우리가 내드리는 대신 우리 친정엄마 보험도 하나 들어드리자. 가격은 비슷한 걸로. 그럼 양가 공평하잖아. 누가 더 받았다, 덜 받았다 말도 못하고. 그 말을 하자 신랑이 말없이 절 쳐다보다가 울먹이듯 고마워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진짜 부부가 되었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제 안에도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제가 울면 신랑이 더 가련해 보일까봐, 더 죄책감 가질까. 그 순간만큼은 제가 신랑보다 단단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렸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말했죠. 괜찮아. 우리 둘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지난 주말 신랑과 함께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나름의 마음의 준비도 하고 갔어요. 그간 있었던 보험료 이야기를 정리해서 시부모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부담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마음으로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괜히 오해나 엇갈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요.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보험료를 앞으로 저희가 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대신 사망보험 수익자는 신랑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자고요. 신랑이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무슨 보험인지 제가 다 안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내드리는 거니까 수익자는 제 이름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 없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의외로 순순히 그래, 그건 그렇게 하자 하시더군요. 그 대목은 생각보다 부드럽게 넘어가서 저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속내를 조금 털어놓고 싶었어요. 보험료는 보험료고 그와는 별개로 저희 부부의 현실도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희도 아이를 빨리 갖고 싶기는 한데요. 나중에 외벌이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돈을 좀 더 모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급한데도 현실이 안 따라주니 속상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별다른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신랑이 덧붙였죠. 어머니, 저희 결혼 전부터 양가에 공평하게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 보험료를 저희가 내드리기로 했고요. 장모님께도 비슷한 금액대의 보험을 하나 들어드리기로 했어요.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빛이 확 달라지셨어요. 아니, 젊고 멀쩡한 사돈한테 무슨 보험을 들어줘?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순간적으로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저는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쓰였던 건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네가 그러자고 한 거냐? 이건 아니지 않니? 세상에, 멀쩡한 사돈한테 보험까지 들고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정말 저런 말을 들으리라곤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속으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지만 곧 신랑이 나섰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이죠. 아니에요, 어머니. 얘가 오히려 그냥 어머니 보험료 내드리자고 먼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가에 계속 미안한 입장이 되는 게 싫어서 우리 가정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한 겁니다. 누구 하나만 챙기면 나중에 우리 둘 사이에도 균열 생겨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전혀 납득하지 못하시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니네 사정이지. 우리는 그런 거 몰라. 멀쩡한 사돈한테 보험 들어주는 건 진짜 이상한 거야. 사람들한테 말해봐라. 누가 그걸 이해하겠니?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더는 몰아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기도 불편하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제가 민망하고 죄스러워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마치 무리한 요구를 한 가해자가 된 것처럼 분위기가 몰려가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다.
보험이라는 건 결국 혹시나에 대비하는 것이고 양가 부모님께 공평하게 마음을 쓰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어머니께 더 적게 해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구도 덜 받았다는 느낌 없이 저희 둘이 중심이 되어 양가에 함께 책임을 지자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맥락은 이해하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돈이 젊은데 왜? 라는 프레임만 계속 말씀하시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공평함을 지키려 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기분 상하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을 안게 된 건가 싶기도 했고요. 남편도 그날 저녁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도 부모님과 아내 사이에서 참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으려 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누구 편을 든 게 아니라 부부로서 서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고 부모님 모두를 존중하려 한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분위기가 이미 묘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시동생의 한마디에서 터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시동생이 느닷없이 툭 이렇게 말하더군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하다더니 진짜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 들었나 싶어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시동생의 말은 가볍지도 농담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의도된 비아냥이었어요.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적의와 열등감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왜 우리가 갑자기 공격받아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신랑도 그 말에 바로 반응했습니다. 야,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있는 사람이 뭘 했는데? 시동생은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이 툭 던졌습니다. 형수네 집 넉넉하잖아.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오바를 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말로만 듣던 거지근성이라는 거구나 싶더군요. 남이 잘 사는 게 배 아프고 그 사람이 뭔가 요구하거나 기준을 세우면 그걸 오만이라고 보는 마음. 우리가 뭐 대단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공평하자는 이야기였는데 그냥 좀 더 내줘. 너희는 여유 있으니까 라는 식의 사고가 너무 적나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그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그 말에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고 분명히 들으셨고 상황이 불편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을 텐데도 단 한마디도 없으셨어요. 오히려 제 말을 더 문제 삼고 계시던 시어머니의 태도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터졌습니다. 저희 집이 지원해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신랑이랑 이렇게 좋은 집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지금도 친정에 가면 엄마는 뭐라도 챙겨주시려고 해요. 그게 부담스러워서 저희는 일부러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어머니 보험료는 당연히 내드려야 하고 친정엄마 보험 하나 들어드리는 건 시댁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그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에 담긴 감정은 뜨거웠습니다.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에는 더는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외침도 우리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방어도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신랑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끌어잡듯 잡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그냥 어머니 보험료 내드린다고 했던 거 없던 일로 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님께 뭘 바라며 산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기대할 거면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지. 그 말에 시부모님도 시동생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신랑은 흔들리는 기색도 없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우리 그냥 나가자. 이건 아니다. 저는 말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신랑의 걸음은 빠르지도 분노에 찬 것도 아니었어요. 담담했고 어떤 결정이 끝난 사람의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여리고 부모님 앞에서는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날 신랑은 생각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걱정이 될 만큼요. 괜찮아? 하고 물었더니 신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이상하게 속은 편해. 집에 돌아와서는 둘이 소파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신랑이 말했어요. 일단 친정엄마 보험부터 들어드리자. 그리고 우리 엄마 쪽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다른 말 안 하시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지금은 안 되겠어.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라서 참 다행이다. 적어도 나와 같은 눈높이로 같은 기준으로 세상을 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서 그날의 일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의 결정과 단호함이 우리 부부를 더욱 단단하게 해주리라는 것도 믿습니다. 요즘은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지금까지는 신랑이 하자는 대로 그의 방식대로 정리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래도 괜찮은 걸까? 정말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는 걸까? 시댁보다 친정에서 훨씬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친정에서 해주신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저희 부부가 첫걸음을 제대로 내디딜 수 있도록 해주신 든든한 울타리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신 건 아니거든요. 그 3천만 원이라는 돈이 크든 작든 간에 그건 분명 시부모님의 마음이었고 나름의 역할을 했던 자금이었어요. 그 부분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신랑은 단호합니다. 이젠 감정 상했으니 어머니 보험료는 안 드린다. 우리 엄마 보험부터 챙기자. 그렇게 말하며 자신이 미안하다고까지 했습니다. 그 진심도 알겠고 지금은 그게 맞는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아직 이 마음을 온전히 정리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원을 받았고 받은 만큼의 책임은 져야 하지 않을까? 공평함을 지키려다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만들게 된 건 아닐까? 이제라도 뭔가 다른 방식으로 더 좋게 풀어갈 방법은 없을까? 솔직히 너무 답답합니다. 머릿속으로는 상황을 이해하려 해도 마음은 자꾸 흔들리고요. 신랑과 같은 편이라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어느 순간 신랑은 너무 단호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 혼자 중심을 못 잡고 계속 눈치만 보는 사람 같아지는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 입장, 신랑의 입장, 시부모님의 입장까지 다 감안했을 때 어떤 선택이 가장 후회 없는 결정이었을까요?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제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방향이 있다면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부모님 사이에서 중심을 잡으려 애쓰는 한 사람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딸이며 가정을 지키고 싶은 아주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말이라도 좋으니 솔직한 조언 부탁드릴게요.